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네. 소개합시다. 깜빡했네요. 예, 네, 주걸륜으로 들어가려다가 일 깨워줘야 돼. 신여성은. 네네. 자, 그러시면 꿈꾸시는 분부터 먼저. 오랜만에 하려니까. 네. 우리가 오랜만이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꿈을 꾸는 것이다. 꿈꾸미입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꿈꾸미. 네. 반갑습니다. 영화 얘기에 조미료를 팍팍 채워줄 여자. 책을 사랑하는 여자 책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막 달린 중국 영화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영업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 난자리가 엄청 티가 나더라고. 아, 보고 싶었어. 우리 감사합니다. 셋이 하려니까 이게 예. 힘에 붙여. 꿈꾸미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셨군요. 내가 계속 떠들어야 돼. 그 얘기를 했다. 중국을 아는 사람이 있나? 아니, 근데 빈손으로 온 겁니까? 지금? 뭐 빈손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을 챙겨서 왔습니다.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연기학원 갔다 온 것 같아. 저에게는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충만한 소비와 식욕을 자극하는 것밖에는. 미세먼지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황사와. 네. 그러네요. 아니, 제가 갈 때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동네가 그 수저우라는 동네인데 굉장히 공기가 좋더라고요. 예. 소주. 예, 소주. 소주가 아니라 수저우. 수저우. 한자를 읽으면 소주 아니에요? 소주. 소주, 예. 항주. 수저우에 왜 갔어요? 뭐 놀러 갔습니다. 너무 솔직하나요? 놀러 갔는데 우리를 버리고 간 겁니까? 아닙니다. 평안해. 상하이 들렸다가 네. 수저우가 가깝더라고요. 1시간. 맞아요. 네, 기차로 1시간 걸리던데 그래서 뭐 겸사겸사해서 들렸습니다. 수저우에 아름다운 정원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졸정원 뭐 이런 거. 네네네. 개인식 절정원에도 정원들, 들렸습니다. 조그만 네. 것들. 인공정원. 인공정원. 네. 인공 정원들. 중국의 졸정원 예쁜 가본 것 같아요. 중국의 예쁜 정원들이 수저우에 많이 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말에 상여thiên堂,下有苏항이라는 말이 있죠. 위에는 천당이 있고 아래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주 살기 좋은 동네로 물 맑고 산 좋고 물이 맑으니까 어때요? 술이 좋죠. 술이 좋으니까 어때요? 마음에 드네요. 물이 맑으니까 또 어때요? 여인들의 피부가 곱지. 그러니까 영웅호걸들이 많지 또. 시인들이 많이 나고 작가들이 많이 나고 예술가들이 많이 나고 그 좋은 동네예요. 아주 살기 좋은 동네. 옛날부터. 좋은 데 갔다 오셨네. 피부도 좋아졌고. 네. 사오신 술은 이따 받겠습니다. 그 김영란법 요즘에 아직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웬 김영란법입니까? 이게 어떤 사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아직 뭔가 네.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차 적응부터 하세요. 네, 저는 지적인 호기심과 행동으로 늘 지갑이 비었다가 조금 채워졌다가 다시 비어지는 친여성입니다. 네, 오늘 정말 모처럼 완전체로 결합해서 정말 멋진 영화 얘기를 지금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자영업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주걸륜이 감독하고 주연을 맡았던, 그죠? 2008년에 개봉했던 말할 수 없는 비밀로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만 영화죠. 네. 대만 영화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입니다.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관객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1위. 제가 봐서 그런가 보네요. 저도 딱 이것 때문에 대만 영화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절대 수치는 많지 않습니다만. 당시 수치를 보면 대만에서 예술영화관을 통해 10만이 들어서 우리로 치면 사실은 무비콜라주처럼 굉장히 소수를 위한 개봉이었는데 생각보다 히트를 치면서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숫자로는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블록버스터 하진 않은데 입소문에 입소문을 타면서 화제가 된, 이게 입소문이 아니라 귓소문일 것 같습니다. 하도 연주가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웬만한 중고딩 초딩까지 해서 피아노 학원 다니는 애들 치고
거기에 나오는 연탄곡을 쳐보지 않은 아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영상이 유튜브에 엄청 돌고. 네, 음악적인 요소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음악하고 결합한 네. 영화.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주걸륜이라고 하는 배우도 또 이제 한몫했을 거고. 사실 얼굴로는 그렇게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막 엄청 잘생긴 뭐 핸섬한 이런 배우는 아니지만 뭐 나름대로 그래도 깔끔합니다. 귀엽잖아요. 네. 그 정도. 저는 좀 정말 약간 느끼 버전이라서 좀 싫은데 아마 근데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피아노 치는 모습 때문에 빠져줄 수밖에 없는. 피아노는 네. 직접 치는 거죠. 직접 쳤어요. 네, 직접 쳤습니다. 그럼- 가수이기도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게 10대, 20대 관객들이 엄청 많이 본 영화예요, 사실은. 30대 이상 쉰 여성 이런 분들은 잘 안 본 영화고, 꽁꽁이 뭐 이런 것들도 쉽지 않았겠네요. 10대, 20대 어. 청춘물이죠, 일종의. 청춘물이니까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좋아할 만한 영화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풋풋한 그 정말 뭐랄까 두근거리는 사랑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애들을 홀린 거지. 아니 뭐 다 필요 없어. 우리도 좋지 않았나요? 그러면 저는 약간 제가 지나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영업이 제일 확실하게 다가왔겠네. 요 그렇죠. 그렇죠. 어땠어요? 저도 사실은 2008년에 개봉된 영화지만 보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이고. 워낙 제가 그 2007년에는 제가 어렸으니까 지금 2008년에 2008년에 어렸으니까 봤는데 뭐 9살밖에 더 어렸겠어. 지금보다. 나도 어렸어요. 9살 지금보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도 앞에 네. 대가 틀렸는데. 그럼. 굉장히 참신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주걸륜에 대해서 그러한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가수잖아요, 일단 예. 기본적으로. 네. 근데 주걸륜이 중국에서 인기도 많지만 또 뭐 안티라고 할까요? 안티까지는 아닌데 그 특별히 어르신들이 주걸륜을 별로 탐탁치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네. 발음이 똑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해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가사 전달력이 떨어지구나. 네네네.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좀 논란이 됐었는데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나하고 반대네. 난 가사 전달력은 확실한데 음정 전달력이 좀 떨어져. 음정과 박자 박자가 전달력이 네. 좀 떨어져서. 그런 거는 흥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아 그래서 가수는 아니잖아요. 흥이 떨어지는 분들이 발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아 근데 주걸륜에 대한 그 현지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인기가 대단하죠. 요즘에는 사업으로 또 대박을 치셨잖아요. 뭐 사업도 여러 가지로 하시더라고요. 뭐 무슨 사업을? 메인 사업이 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되셨고 사업으로 대박을 치셨잖아요.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하시더라고. 영화도 찍으시고 네. 뭐 음식점도 하시고 아 음식점.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래 요즘에는 주걸륜을 쩌우동이라고 합니다. 쩌우동. 쪼동. 예, 중국에서는 그 동. 가장 그 회장, 기업 회장 보고 동시장이라고 그럽니다. 동사장. 이사장 이런 예. 뜻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 동시장이라 하는데 그걸 앞글자를 따서 쩌우동 이럽니다. 쩌우는 뭐예요? 성. 네. 주걸륜의 아, 쩌우자가 이제 네. 성이죠. 네. 주사장 뭐 이런 거. 주사장 이렇게 고칭합니다. 아직 나이로 보면은 되게 어린 거잖아요. 몇 어리죠. 살? 아 30대 아닌가요? 30대? 지금 30 아니 마흔 아니 그래도 꽤 됐어요. 39. 응. 제가 알기로는 39 정도? 당시에 29이었던 걸로 제가 찾아봤을 나 때는 30대 끝 쪽으로 본 것 같아요. 지금 39일 거예요. 계륜미 나이만 기억하고 계륜미 올해 35입니다. 주걸륜 79년생입니다. 79년생이면 79년생이면 30대잖아요. 뭐가 30대예요? 40대요? 맞습니다. 39. 39. 우리나라 우리나라 나이로 39이네. 제가 계산 다 해봤어요. 야, 근데 이렇게 마크론과 어려워요? 같네. 역시 과학의 힘은 놀라워. 비비크림을 좀 많이 발라야 되겠어 나도. 안 바르세요? 79년생. 내가 조금 전에 나보다 9살 어리다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안 했어요.
그러지 만약에 했다면 않은 빼주세요. 그 빼주실 거예요. 네. 계륜미 그 주걸륜은 그쪽 발음으로는 뭐라고 부르나요? 아까 周 쩌우 杰伦 쩌우지에 에? 3个月 아니, 성조는 중요해 말면서. 그리고 그 계륜미 여자 주인공 네. 계륜미는 뭐라고 부르나요? 桂纶镁 꾸이룸메이. 네. 미가 메이구나. 메이. 아, 네. 메이. 사람 이름으로 공부해도 괜찮겠네. 그 중요한 네.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한자는 네. 중국어는 그 한자 하나하나마다 다 발음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많은 한자들의 발음을 알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글자들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한국어 단어, 한자 단어랑 중국어 한자 단어랑 비슷한 게 많아서 예를 들면 국가 그러면 그를 국이라는 중국어 단어의 한자의 발음을 알고 가라는 한자 발음을 알면 중국어로 국가를 말할 수 있어요. 네. 구어지야 이렇게. 구하지야. 그런데 그 한자 발음을 어떻게 외우느냐. 우리 내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가서 2년 전입니다만 중국어 처음 배울 때 우리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우리 같은 반의 학생들 이름을 한 30명 되는 학생들 이름을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손으로 세상에. 팩트 폭격. 손으로 혹시 혹시 휴대폰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비비. 맞아요. 예, 비비를 쓰던 시절이죠. 비비. 한국 전쟁 직후였어요. 그다음 임진왜란이었나? 붓으로 쓰셨겠네. 이거 어디부터 잘라야 되는 거예요? 붓으로 다 써주셨어 이렇게 응? 이렇게 그 사람 한자 이름하고 아유, 세상에. 그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 그 발음 중국어 발음을 음. 그래서 그걸 외우게 했어요. 그러면 30명이면은 곱하기 3 하면은 최소한 90글자를 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사람 이름으로 외우니까 훨씬 쉽게 외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이름에서 메이자를 배우고 얘 이름에서 구어자를 배워. 그러면 미국을 말할 수 있는 거야. 메이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방법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신기하다. 네. 자기 친구 이름이니까 쉽게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한 글자 외우는 그 시험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가르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중국어를 하게 되지 않았나. 잘 배우셨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 중국어 배우는 사람한테는.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계륜미 여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니 왠지 게르미와 주걸륜도 꼭 해야 될 것 같았는데 느낌이 뭐를? 발음을 다시 한번. 桂纶镁, 周杰伦. 네, 정확합니다. 谢谢. 부커치. 네, 다 편집해. 다 잘라버려. 여기 한국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고. 아우 신여성 멋져. 네. 자, 그럼 오늘 영화 얘기를 이제 한번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영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코드가 있잖아요. 음악 얘기도 있고 나름대로는 그 도시의 어떤 풍경도 잘 살린 것 같아요. 자전거도 많이 타고 또 학원물이니까 학원물이고 70년대랑 이제 90년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다 보니까 시대적인 배경 같은 것도 좀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아니면은 차이나는 한 장면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뭘 어떻게 던져야 될지 때문에. 사실 배우들 얘기를 더 해보는 것도 좋지만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먼저 다 흐트러뜨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영화 얘기를 좀 하면서 해보면 어떨까 싶고 이 말할 수 없는 비밀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의 시간차를 두고서 과거에서 온 여학생과 현재 남학생이 우연하게 만나서 사랑을 느끼고 그런 이야기죠. 스포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하다 보면 결국 스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미리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면서 영화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가요? 네. 자영업이 지난번에 빠졌으니까 오늘 분량 많이 채우세요. 알겠습니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미있었습니다. 예. 재미있었고 제가 재미있다는 말을 저렇게 재미없게 할 그러네요. 수 있을까? 재미없다는 말을 정말 전 뭐 다른 것보다 한 가지를 좀 얘기했으면 하는데 이게
이렇게 20년이란 시간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러한 영화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가 끝나고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이걸 어떤 근거로 이런 영화를 찍었냐. 근데 솔직히 그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런 그러한 논의가 있었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영화 속에는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이론이 굉장히 잘 반영된 영화다. 저도 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스티븐 호킹의 그 평행 공간 이론, 평행 우주 이론이 잘 반영됐다. 제가 또 어제 새벽에 독학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뭔가. 근데 이 인문계로서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한마디로 종합해 보자면 타임머신이다. 타임머신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아니 그럼 네. 지금 아인슈타인이 타임머신입니까? 어떻게 되는 아니 겁니까? 스티븐 호킹 얘기랑 엮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스티븐 호킹이 타임머신입니까? 네, 뭐 두 분 다 뭐 결국엔 타임머신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하는. 네, 어떻게 한 번 봤어요? 한 번 보고 이해가 됐어요? 한 번 보고 제가 추론을 했습니다.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타임머신인데 그거를 이제 타임슬립 타임슬립이라 그러죠. 그런 장르를 중국어로는 찬위의주의라 그래요. 찬위의주의. 한자로 우리나라 한자말로 읽으면 천월극. 천이라는 건 뭐냐면 관통한다는 뜻이야. 뚫는다. 천공 이런 말 들어봤죠. 어디 구멍 생긴다는 말을 한자로 천공이라 그러거든요. 천자를 쓰고 월은 뛰어넘는다는 뜻이거든요. 천월극. 그래서 이거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장르를 중국어로 천월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엄청 많았습니다. 중국에 이런 류의 영화가. 혹시 조금 올드하신 분들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용 진나라 때의 그 병마용 얘기 네. 막 수천 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 미란 나라도 진용은 뭐 모릅니다. 자랑입니다. 전 신상품이라서 신상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전 아직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중국적인 굉장히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천월극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타임슬립의 대표적인 드라마인데 최근에 것 중에서 이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끈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타임슬립 장르를 차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자영업 얘기를 들어보면 자영업이 엄청 그 천월극에 대한 이 어떤 호기심과 놀라움이 있었던 것 같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흔한 버전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는 2008년에는 사실은 저희에게 생소했을 수도 있는데 이젠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특히 막 과거 현재를 오가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주 새롭지는 않은데 사랑 이야기가 끼어 있어서 그게 좀 더 애틋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자영업은 이 타임슬립 영화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원래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말이 안 된다. 저건 다 거짓말이야. 뻥이야. 구라야. 이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원래 굉장히 현실적인 콘텐츠를 좋아해요. 영화도 그렇고 1000만 영화 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현실의 부조리, 뭐 범죄,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룬 것들이에요. 역사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의 동시대적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역사극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왕의 남자라든지 뭐 광해 왕이 된 남자 이런 것들 보면 역사극이지만 명량 이런 것도 보면 역사극이지만 현실의 문제를 안고 가거든요. 그래서 리얼하지 않은 영화나 리얼하지 않은 드라마들을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나 판타지고 너무나 그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해서 저건 완전히 가짜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이제 한국 관객들이랄까 한국 시청자들의 성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별에서 온 그대라든지 혹은 도깨비라든지 뭐 이런 류의 이제 드라마 쪽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이제 선도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타임슬립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야. 한국의 20대 또는 10대의 성향들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영화가 지금까지는 그런 리얼한 장르들이 앞서 나갔지만 앞으로는
지금 10대, 20대가 주 관객층이 될 10년 안짝으로는 이게 서서히 변화할 것이고 그런 조짐들이 영화 쪽에서도 조금씩 나타나는 게 작년에 개봉했던 부산행 같은 거. 리얼하지만 판타지를 같이 섞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판타지로 확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판타지 그쵸. 저는 근데 그 동감이나 영화 저도 유지태하고 그거 생각해요. 김하늘 동감. 동감인가 10월인가 이러면서 동감, 동감은 확실하게 그 무전기를 그, 두고서 몇십 년을 넘나들잖아요. 네. 그리고 번지 점프를 하다도 사실 환생에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같은 기억을 이제 번지 점프를 하다는 꼭 보라고요. 근데 어쨌든 동감하고는 되게 모티브가 비슷해서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그 여학생 집을 쫓아간 남학생이 그 엄마를 만나잖아요. 근데 엄마가 되게 노인 할머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 동감의 시나리오였다면은 그 할머니가 그 소녀인가라는 추측을 해볼 만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소녀는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나오지만 어쩌면 동감이나 번지 점프를 하다가 나올 시즌 그때쯤에 이런 것들의 영향을 이제 서로 받으면서 그러니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소스 코드나 인셉션처럼 크리스토퍼 놀란도 사실은 타임슬립에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나 이런 다차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 별에서 온 그대에서 나오는 화이트홀인가요? 뭐 블랙홀이 아니고 화이트홀이라고 하나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드라마에서는 지금 꿍꿍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정말 현실 장르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드라마 9도 초를 키고서 평행이론처럼 넘나들죠. 그게 미국으로 포맷이 리메이크로 팔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동시간을 과거랑 현재가 동시에 가면서 향을 켰다가 가서 돌아오고 뭐 이런 건데 그 드라마 시그널도 무전기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현실 장르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예능은 점점 리얼로 가요. 우리나라는. 그죠? 예능은 점점 리얼리티로 가는데 드라마는 점점 판타지로 가는 거죠.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예능이 리얼로 간다라는 거 사전 대본이 없고 현장에 있어서 현장성이나 에피소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능 같은 경우는 MC 멘트라든지 질문 같은 것들이 다 나와서 대략 예상 가능한 포맷 안에서 결론이 지어지거나 형식이 굉장히 정해져 있는데 요즘 예능들은 정말 최근에 TVN의 윤식당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나영석 PD가 이제 연예인을 데리고 다큐를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꽃보다 청춘이나 꽃보다 할배도 약간 리얼리티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윤식당 같은 경우는 자기들만의 서사가 아니라 연예인을 이제 일반인하고 같이 이렇게 섞으면서 정말 그야말로 리얼한 도전기에 해당돼서 예능이 정말 다큐멘터리를 이제 따라잡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너무 사람들이 도식적인 걸 싫어하고 너무 눈높이가 많고 콘텐츠를 많이 보니까 짜고 치는 것도 싫고 그다음에 도식적인 것도 싫고 뻔한 거는 더 싫고 막 그런 거. 판타지는 사실 뻔하진 않잖아요. 그걸 초월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작정하고 만든 이야기 속에서는 뭐든지 다 허용할 수 있다. 너가 작정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만큼 뻥을 잘 치는지 뻥을 쳐봐 이런 거고 연예인들이 직접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뻥 치는 거 싫어 너네. 네, 진짜를 보여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돌아갑시다. 네. 말할 너무 멀리 온 것 같네. 이게 뭐 타임슬립으로서 새롭기보다는 뭔가 다른 타임슬립 영화랑은 차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뭔가 약간 사실은 이게 멜로물이고 뭐 타임슬립이 적용된 영화이긴 하지만 보는 내내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약간 좀 미스터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계속 이렇게 추리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명탐정 코난을 보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컨대 뭐 그 남녀 주인공이 옥상으로 올라갈 때 그 나오는 그 중년 여성은 누구인가? 그 거울로 비춰지는 그 유리로 비춰진 중년 여성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그 백발 할머니 왜 범마다 태도가 그렇게 바뀌는가? 그럼 그거에 있어서 처음에 이해하기 좀 바빴거든요.
좀 바빴는데 독과를 한번 해보자. 오랜만에 듣네요. 독과 아까 제가 독과라고 하죠. 어제 밤을 새가면서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치밀하더라고요. 어. 일치 그러한 실수도 없더라고요. 모든 게 다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남자 주인공이 네. 그렇죠. 여자 과거로 그러니까 그 여자의 집을 처음 찾아갔을 때는 엄마가 이 아이가 천식이 심해서 못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집에 들여보내줬을 때는 이미 그 천으로 다 덮여져 있고 여자가 죽었죠. 죽은 네. 그 시점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갔을 때는 그 여자의 집이 다 방이 다 정리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엄마의 태도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여자가 죽기 전과 전후를 좀 다 암시한다고 나중에 그걸 이제 알게 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다시 추리를 좀 해볼 여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여주인공이 과거에서 미래로 오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피아노 악보잖아요. 그래서 악보를 보고 연주를 빠르게 하면은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빠르게 해서 돌아왔다가 빨리 해서 다시 가고 뭐 이런 건데 그 돌아가면 모든 사람한테 눈에 안 보이고 처음 사람에게만 눈에 보인다는 거. 그것을 나름대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주걸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직 돌아와도 주걸륜만 볼 수 있고 주걸륜만 알게 되나 보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올 때마다 처음에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걸륜이 못 보기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건 이제 그 샤오유의 그 굉장히 이렇게 멘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 피아노 쪽에서 이제 교실까지 이동하는데 108걸음이 필요된다. 그래서 눈을 108. 108걸음, 108걸음. 108걸음. 갑자기 108걸음. 네, 아니, 아니, 108걸음이라 하면 108. 108걸음. 108걸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중국식입니다. 아. 중국어로는 가운데 있는 영자를 반드시 읽어줘야 돼요. 네. 오히려 끝에 있는 영자는 안 읽어도 되는데 네. 중국어로는 108 그러면 그게 180이란 네. 뜻이에요. 아. 그래서 108 이렇게 108걸음. 네. 아, 108. 괜찮네요. 108걸음. 새로운 중국어를 배우고 가네. 그 108보를 눈을 어. 감고 가는 이유. 네. 그죠? 맨 처음에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고 걔 눈에 띄기 위해서 그죠? 108배도 좀 저는 108보라는 것도 그 숫자가 108이라는 것도 좀 인상 깊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인연이라든지 뭐 환생 비슷하잖아요. 불교에서는 108이라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숫자잖아요. 왜 해필이면 108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전 해봤어요. 근데 지금 말한 거랑 연동이 있을 것 같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맞아요. 108. 인연, 인연. 번뇌, 순환, 순회, 윤회 이런 거, 윤회. 윤회로. 네. 그래서 108. 그래서 그 저도 처음에는 왜 108보를 걷는 거는 걷는 건데 왜 눈을 감고 갔을까 설렌다는 얘기인가라고 생각했다가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리뷰를 보니까 눈을 돌아왔을 때 처음 사람만 보인다는 그 어떤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 자기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는 상징적 숫자 같아 나는 108이. 108.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교에서 그런 의미로 나온 건데 그걸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얘기해 보면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108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베스트를 다 했다. 그러니 나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정성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휴, 오늘 꿈꾸미께서 꿈을 제대로 꾸시는군요. 음. 좋은 그러네요. 왜냐면 저희가 어떤 간절한 게 있을 때 108배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성을 그래서 난 드리니까. 그래 어떤 분야의 한 전문가가 네가 되고 싶냐 그 관련된 책 108권을 읽어라. 다시 그러면 또- 전문가가 됩니다. 108권 그러네요. 내가 뭐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108권의 책을 읽고 나를 찾아와라 다시. 응? 108.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숫자로서 양적인 숫자로서 108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내 정성을 그만큼 쏟아야 된다는 거지. 저는 그 108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 내가 108 걸음을 걸었으니 이제 내 앞에 나타나줘. 이런 맞아. 느낌이지. 네. 맞아. 내 설명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해가 됐어. 왜 그 다른 그 청소하시는 분이 그죠? 보이는 맞아요. 거잖아. 샤오이 네. 애가 저기 있어 하면서 알려준데 갑자기 그 청소하는 아저씨는 샤오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물론 계셨었고 젊어서 늙어서 여전히 학교에 계시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저씨가 쟤를 보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보면은 어떤 여학생이 얘를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친이 그 음. 피아노 대결을 할 때. 예. 얘를 보잖아요 한번. 같이 대화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여주인공이 현실 주인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그 칭이라는 그 또 다른 여자 조연이죠. 그 사람이 얘를 알아보는 걸 보고 그 사람인가 처음부터 뭔가 약간 귀신 캐릭터라고 영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이 사람도 알아보고 저 사람도 알아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람인가 보다. 네, 소름 돋는. 그 미스터리에 이걸 미스터리. 갖고 끝까지 맞아. 가는 거. 근데 거기서 또 끝나고 그냥 사랑으로 끝났으면은 또 그랬는데 미스터리. 마지막에 미스터리에서 예. 반전을 했다는 게 나는 이제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매력인 것 같았어. 근데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여기서 뭘까요? 내가 과거에서 왔다 이런 거? 나는 미래로 갔다. 그 여자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야. 저는 샤오의 입장에서. 그 말할 예. 수 없는 비밀이 그 샤오이가 죽기 전에 책상 위에 적은 글이 아닐까 싶어요. 책상 위에 네. 악보가 아니라 네네. 책상 위에 그 글로. 멘트를 적었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예. 너를 나를 사랑하니. 예. 근데 뭐라고? 되게 쉬웠어요. 예. 결국 두 랩을 사람을 하고 그래, 같이 갑자기. 있을 때는 와인이 뭐 이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나는 같이 너를 있을 때는 사랑한다. 서로 그걸 확인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 누구죠? 주걸륜이 막 이렇게 하트를 그렸는데도 샤오유는 그걸 모르고 이렇게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잖아요. 그걸 이제 저 20년 전에 써 그 하트를 못 보고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 마지막 메모가 오늘 차이 나는 한마디입니까? 꼭 글쎄요, 들어가 봅니다. 아니 한번. 그건 너무 간단해서요. 와인이니아오마. 아 그거예요? 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네. 그래도 한번 하고 갑시다. 싼 거 위에서는 맞는 수준 아닐까? 와인이 많이 쓰죠. 와인. 워아이니. 와인이. 그리고 이제 반문하는 거죠. 니 니. 아이 워마. 니 아이 아이 워마. 워마. 그렇게 아이를 강조해야 됩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게 나쁘진 않잖아요. 사투리가 아닐까요? 워아이니 니 아이 워마.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동베인데 저희는 거의 뭐 표준에 가깝습니다. 제가 볼 땐 사투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똥베이 지역이 네. 발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히려 좋습니다. 북경 지역보다 똥베이 사람들이 발음이 훨씬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에요. 서로 살려주는 것 같아 서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장면이 약간 너의 이름은도 비슷하잖아요. 이 타임슬립을 할 때 뭐 이렇게 도구가 되는 펜이라든지 글씨 뭐 이런 끈들이 사라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남아 있거나 뭐 그런 표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8년이니까 굉장히 우리로서는 좀 빨랐던 일이긴 한데 그 서사를 이어주는 매듭 같은 중요한 어떤 단위에서 제가 볼 때 그걸 뭘 선택하냐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그 화이트라고 불리우는 수정액이죠. 그게 네, 수정이. 네, 책상에 중고등생이 가장 많이 쓰는 그거 그죠? 막 흔들어서 쓰고 막 요즘엔 그런 거 안 쓰더라고요. 수정 테이프를 많이 쓰고 그건 좀 세월 지나간 얘기고. 아우 그거 처음 나왔을 때 신기했지. 전 영화 속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영화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해방 직후에 처음 나왔는데 아 신기했어. 지역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지역이 단수이라고 나오던데 그게 딴수이. 딴수이 거기가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하다고 이 영화를 보고 다녀온 사람의 글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가 이제 다녀와서 쓴 글인데 이 지역이 굉장히 그 영화가 나간 다음에 아주 붐업 됐죠. 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그 타이베이에서 지하철 타면 갈 수 있어요. 지하철이 그 딴수이 역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외곽으로 나가는 지역인데 거기 이제 그 학교도 하나 있고
고등학교도 하나 있고. 진리대야. 네, 진리대. 진리대학. 네, 진리대 어떻게 알아요? 갔다 왔나?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오셨구나. 음. 네, 네. 네. 아니 저도 다들 그 이동진의 책 보고 가게 된 게 아, 이거예요. 이동진. 거기서 소개를 너무 이동진이 잘했거든요. 소개를 네, 되게 그 책 서정적으로 보고. 했죠. 예. 네. 네. 그 이제 영화 찍었던 장면들도 나오고. 예, 그죠? 담강중학교라 네, 담강중학교. 진리대학. 고등학교 뭐 이런 거. 진리 네, 진리대학. 네, 네. 담강중학교는 이 실제로 주걸륜이 여기를 나온 학교예요. 음. 네. 그 지역 출신이군요. 네. 영화가 사실 주걸륜이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많이 바탕으로 이렇게 찍어졌다고 합니다. 네, 뭐 그 여자 주인공 그 게륜미도 네. 그 주걸륜의 첫사랑. 첫사랑을 따서 예. 약간 그 형상을 복원했다는 주걸륜의 추후 이 공개 발언이 있었습니다. 너무 청순하죠. 외모가 그랬나? 외모가 외모. 너무 청순해서 예뻤지. 딱 기름이. 저는 대만 여배우들한테 별로 이렇게 호감을 많이 안 느껴봤는데 약간 느낌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저희랑. 근데 게륜미 그 배우의 그 배역은 되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네. 되게 청순하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 클래식의 손예진도 교목신이 되게 예뻤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른데 몹시 청순하고 되게 몰입이 된다는 느낌? 미소, 어, 미소. 되게 자영업이 너무,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제 35이래요. 이제야 벌써야. 게륜미가? 네네. 어. 이제 35이래. 굉장히 연상의 감독과 오랫동안 열애 중이라고 기사가 슬픈 비보를.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까? 이 그렇군요. 시대, 이 가짜뉴스 시대. 그 19살 연상 영화 감독하고 한 네. 7년 넘게 연애 중이래요. 결혼을 지금 이제 한 해 만에가 한 2, 3년 전부터 예, 이야기가 있죠. 왜 집안에 반대가 심하신가? 게륜미 자체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 강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배우 이 감독은 되게 하고 싶어해서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 게륜미가 결혼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났구만. 그런가 봐요. 근데 여전히 예쁘고 청순한 것 같던데. 네. 예. 아무래도 그 젊은 시절보다는 아니지만, 네. 아 근데 그 주걸륜의 얼굴이 우리나라 에릭남하고 좀 닮지 않았나요? 전 에릭남이 좀 떠오르던데. 에릭남의 에릭남이 누구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 네, 에릭남을 자영업하고 모르세요. 저하고는 여기서 잠깐 빠집시다. 두 분이 얘기하시죠. 아니 에릭남을 모르세요. 그 달달한 그 아이를. 그 에릭 에릭남 그 신화. 아닙니다. 어머 신하라니요. 그 얘기했다가는 뭐라고 나이가 나올까봐. 신하라니요. 신화에 에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네. 않았어요? 걔는 있었지. 에릭이고요. 에릭이고. 에릭. 제가 얘기한 애는 에릭남. 에릭남이라는 네, 사람이 네. 또 있어요. 근데 주걸륜과 에릭남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 타임슬립 이미지죠. 주걸륜이 과거에서 온 사람처럼 약간 저는 되게 올드하다고 느꼈거든요. 주걸륜의 이미지가. 에릭남은 미국에 살다 와가지고 굉장히 세련되고 감미로워요. 올드하다기보다는 주걸륜이 약간 복고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 원래 그렇구나. 네, 복고적인. 그래서 지금 아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메인 사업은 뭔지 몰라도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걸륜이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생각한 부분이 이게 2007년, 2008년에 개봉하고 2007년에 찍어진 영화인데 사실 영화란 게 거의 다 이제 그 직면한 그 시대를 찍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10년을 돌아가서 1999년에 이를 찍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뭔가 주걸륜이 복고적인 그런 성향도 있고 그리고 보면 이 영화 안에서 아까 소품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전자기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뭐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얘기죠. 아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은 휴대폰의 일종이에요. 삐비도 안 나오네요. 삐비. 그리고 뭐 컴퓨터도 없고 그냥 전자기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주걸륜의 그런 복고적인 그런 성향이 반영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딱 공간의 시기가 그 시기를 잡고 20년 전으로 딱 있을 수 있겠네. 본인이 그 나이 때 학교를 다닌 거잖아요. 10년 전이면은 주걸륜이 이 영화 개봉했을 때가 29이었고 찍었을 때가 28이었어요. 10년 전이면 고등학생이에요. 나는 그냥 딱 자기 나이 때인 거야. 본인의
회상에서 자기가 학창 돌아가고 시절에 싶었구나. 그 자기가, 시절로. 응. 아 그럼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을 20대에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20대 찍었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더 그 돈을 벌었잖아. 그래서 저우동이 된 거지. 저도 근데 아쉬운 장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얘기를 들어보면 이 주걸륜의 엄청난 활약이 느껴지지만 그 CG 장면 같은 거는 저는 그렇지 2000년 그 건물 내려오고 막 이럴 때 무너지고 나중에 거의 네. 커다란 해머가 거의 저는 휙 바뀌면서 근데 긴박감은 있었는데 거의 네. 때려 부시는 수준은 한 80년대 홍콩 영화 스타일이다. 거의 정말 이게 만화인지 실사인지 좀 그런데 그게 조금 제가 볼 때 오게티? CG가 너무 약한 시절에 태어난 영화라 상상력을 자극하기가 조금 아쉬웠는데 다행히 그게 패스트로 편집이 되고 긴박하게 그 친구가 막판에 그 타임슬립을 하면서 약간 좀 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심파이면서 약간 아쉬운 아쉬웠다. 점. 오게티가 또 없었나요? 이 영화가?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오게티였던 것 같아요. 다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군요. 생각을 미처 못해서 그런 거죠. 네. 수정액? 좀 당시를 좀 반영을 해서 다른 거 없었을까 그러면서 아니 굳이 저는 그 수정에게 떨어져서 하트를 망치치듯이 쳐야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피아노 장면 때문에 거기 압도돼가지고 너무 멋있다 이러고 다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봤을 때 이해를 했던 장면이 사실 이제 그 수정액 부분이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계륜미가 쓸 때는 글씨가 되게 반듯하게 나오고 점점 이제 흐리게 그런데 안 이제 나오죠. 주걸륜이 나올 때 그게 맞아요. 흐리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서 그 20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약간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 아. 그 처음에는 그거 뭔 생각하고 그냥 나 너 사랑해 너나 사랑하는 이것만 문기만 봤었는데 그 시간차도 다음에 보니까 이해가 됐던 게 이제 그런 거 수정액이 그 점에서 중요하네. 한 번 보면 잘 몰라요. 아, 맞아요. 한 번 보면 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단순한 풋풋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는 피아노를 거. 매개로 하는 약간 미스테리 로코 같은 느낌? 뭐 약간 코미디는 아니지만 약간 로맨스는 도구일 뿐이고 어쩌면 이제 비밀에 얽힌 그 이야기 피아노와 음악을 매개로 해서 그걸 풀어가는 그래서 보고 나면 사랑도 사랑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퍼즐을 맞추려면 사랑에만 집중해서는 퍼즐이 잘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좀 감각적이었다는 거 단순히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이 섞여서 이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호응도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어떤 마니악한 요소가 있었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요소도 있었고 또 타임슬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판타지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였는데 거기 또 이제 학원물, 청춘물 이런 것들이 이제 뒤섞여서 이게 잘못 섞이면 또 이제 망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고괴담 되는 거죠. 이게 잘 어우러져서 이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가 대외적으로는 대만 영화의 위상을 상당히 높인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이후에 약간 뭐 그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대만 영화에서 청춘물, 학원물, 청소년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워낙 뜨니까 그 이후에 많은 영화들이 물론 원래 이제 대만 영화 자체는 청춘물에 관심이 많긴 합니다만 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뭐 나의 소녀시대 뭐 이런 영화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다고도 보는데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영화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비밀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리도 별로 없는 약간 좀 유치한 영화들도 있는데요. 뭐 그러나 어쨌든 이런 영화들이 어쨌든 대만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나중에 악보 이제 아버지가 옛날 그 자기 아들이 옛날에 살았던 누군가와 연결됐다는 걸 알고 악보가 그게 매개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악보가 접혀 있다가 피니까 그 이제 메모가 상륜에게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메시지를 적어놓은 거잖아요. 네가 이걸 못 볼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사랑해 그랬는데 그 느낌은 사실은 이제 정통 그 어떤 로맨스 청춘물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가 약간 비슷하다. 네, 시간을 차를 뒀는데 어쨌든 뒤늦게 전달된 메시지 뭐 그런 거. 사실 러브레터는 시간차를 쓰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 강렬하게 과거를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날로그 감성이죠, 진짜. 뒷면에 그림을 그려놨다든지 메모를 어딘가에 숨겨놨다든지 참 그래서 더 애틋했던. 요즘에는 디지털이 있으니까 연결 안 되면 연결 못 받은 사람을 죄인 취급하잖아요. 옛날에는 연통을 넣었으나 저쪽에 답이 없으면 나의 잘못인가 무엇이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기다림의 서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다려주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쓸쓸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10년 전의 나의 모습 이런 것들 이제 다시 불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10년 전에 내가 사랑했었던 그 소녀,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사랑했었던 그 소녀를 다시 불러와가지고 그 시절의 나를 이제 다시 한번 반추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무엇인지, 혹은 추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애틋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맞닿아 있고, 사실은 뭐 인간들이 기억하고 추억하고 한다는 것이 대부분 많은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떠나간 사람에 대한 기억, 떠나간 사람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이제 있는데 그거 자체는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애틋함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그 먹었던 밥을 매개로 기억을 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 그 사람과 같이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를 매개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음악을 듣고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그걸 매개로 그 사람을 추억할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지나간 것들 나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들, 떠나간 것들에 대한 그리움, 기억, 추억 이런 얘기들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낸 거죠. 네? 타임슬립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풀어낸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꿍꿍이 그 눈망울 속에 뭔가 지나간 첫사랑? 것에 대한 깊은 촉촉함 이렇게 10년 전? 10년 전 화양연화. 화양연화의 연화가 내가 지난번에 나이라고 그랬는데 네. 예. 나이라는 또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세월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세월. 아름다운 세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네. 아름다운 시절 이런 거. 아름다운 시절. 그 말할 수 없는 비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첫사랑을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클래식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 한 10번 이상 본 정말 뭐 어떤 걸 봤어요? 영화 클래식. 아니요, 클래식. 네. 그거는 나는 클래식의 분야로 생각을 했어. 고전 영화인지. 책사님이 책을 너무 보다 보니까 그 클래식이고. 그래서 너무 영화가 음악도 OST도 정말 수백 번 돌려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영화 속에서 주걸륜이 그 계륜미가 너무 그리우니까 둘이 같이 갔던 레코드 가게에 가서 혼자 이거를 헤드폰인가요? 헤드셋을 끼고 음악을 한참 듣잖아요. 그 음악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연주 음악도 좋았지만, 네. 그 장면들,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같이 했었던 것들을 이제 해보면서 밥이 되기도 하고, 뭐, 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공간에 싹 들어섰을 때 그 느낌, 그 자리,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감성이 충만한. 이 눈동자가 좀 공허한 자영업에 대해. 그러니까 피아노의 여러 장면들이 중간중간 음악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배틀했던 장면이 기억에 남지만 수작이죠, 수작 진짜. 그 쇼팽의 음악으로 던져지잖아요. 그 음악들 나오는데 다시 보니까 나는 둘이 피아노실에서 같이 연주했던 거. 그게 가장 음악도 아름답고 음악이. 네. 그때 선생님이 확 들어왔는데 숨었는데 선생님이 못 보고 가지. 네. 그때 난 그때도 처음 영화 순간 봤을 때 그게 뭐야? 왜 저러지? 그러고 말았는데 나중에 난 이거 3번쯤 보고 나서 알았어요. 20년 전에 왔다는 걸.
그렇죠. 맞아. 세 번 이상 봐야 되는 것 같아. 그 문득 생각났는데 아까 그 OGT 얘기를 해서 전 살짝 뭐 흠잡는 건 아닌데 그 여자 주인공이 좀 답답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게르미가 그 뭐 결국엔 보면 이제 뭐 5개월 그 틈을 두고 안 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그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주걸륜을 만나주지 않을 때 결국엔 다 본인 스스로 상처를 받고 갔잖아요. 처음에는 뭐를 봤죠? 그 키스하는 걸 보기도 하고 나중에 졸업식 날에서도 상처를 받잖아요. 그 팔찌를 보고. 맞아. 네, 커플 팔찌. 팔찌를 보고 돌아갔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 자기 판단이 먼저 앞서고 이렇게 오해를 잘할까? 왜 남자하고 소통을 안 하고 한번 물어보지를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자기는 귀신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영화니까. 아니 그리고 그 나이에 감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내 입으로 그런 걸 자존심 상하게 너 쟤 좋아하니? 뭐 너 쟤랑 통한 거니? 이런 거를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건 좀 이 아이 타마. 근데 그렇다고 그냥 가버리는 알아들었어. 것도 그냥 가버린 장면이 그 둘이 키스하는 장면인 거죠. 그렇죠. 얘를 기다리다가 눈 감고 얘인 줄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 보고서 여자가 또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너 뭐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김영사처럼? 아니 그 좀 답답함을 느끼게 해주려고 만든 게 또 영화에 저기가 있는 거지. 근데 솔직히 이렇게 하겠지. 그 게르미가 죽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그 팔찌 사건이잖아요. 졸업식 날에 그 커플 팔찌를 보고 괜히 돌아가서 이제 막 그 천식이 다시 이제 발작해서 죽게 되는데 약간 뭐 죽은 게 좀 억울하다고 할까요? 그런 게 없지. 답답했다는 거지. 답답하죠. 그게 그 감성 아닐까? 아날로가 원래 답답한 거잖아요. 고구마 같은. 고구마로 비유해요? 그런 걸 그런 고답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함 고답. 고구마로 비유를 해요? 고구마를 먹는 것 같은. 그래서 네. 고답이라고 부르잖아요. 고구마를 먹는. 이거 참 우리가 또 이런 또 세대에서. 그래서 뭐 장면 기억에 아까 말씀하신 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틀을 하는 장면은 정말 유튜브에서 그 곡을 따라하는 연주 영상이 본물을 이룰 정도로 제가 볼 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퍼뜨리게 된 큰 결정적인 파이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튜브의 연주 영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유튜브가 한몫했잖아요. 2008년도에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네네. 유튜브가 있었어요? 2008년부터는 근데 사실은 제 기억에 2008년 당시에 봤는지 9년 10년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는 우리나라에선 2010년부터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뭔가를 타고 퍼졌을 확률이 높고 지금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연주 영상이 제가 볼 땐 따라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은데 그 기교가 기타 연주 뭐 이런 것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JTBC였나요? 방송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피아노를 소재로 했던 김희애 유아인주연의 밀회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는 음악대학에서 이제 비리 부정 입시의 어떤 현실을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 고발하는 드라마이면서 그 한편으로는 그 애틋한 사랑 이야기. 그게 정성주 작가와 안판석 PD의 콤비인데 그들이 그 전에 했던 아내의 자격에서는 청담동의 교육열에 막 맹신하는 엄마들을 고발하면서 그것에 저항하는 또 다른 이제 아줌마 얘기를 한 건데 미래에 보면은 피아노 곡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미래가 OST가 많이 팔린 드라마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드라마가 OST가 팔리는 게 그렇게 막 그 앨범으로 팔리기가 쉽지 않은데 미래는 이 곡이 실제로는 이 주걸륜처럼 연주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연주했죠. 예, 실제로는. 근데 만약에 그 피아노 연주가 너무 인상적이었다 그러면 저는 드라마 미래를 추천하고 싶어요. 너무 연주들이 다 좋고 네. 그래서 잘 녹인 드라마 뭐 이런 거요. 그러면 오늘 뒤풀이는 물회 먹으러 갑시다. 미래와 물의 유사점을 찾아야죠.
아이고 참 하나 네. 정말 꿍꿍이야. 네. 김영사님을 만났군요. 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오늘 어. 차이나는 대사는 아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 우리 한 번씩 해봤어야 되는 건데 그- 그냥 아니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준비한 게 차이나는 네, 한마디. 준비한 건 또 따로 차이나 있습니다. 뭡니까? 네. 아니 지금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우리- 할 얘기는 크게 없습니다. 뭐. 아니 넘기는 것 같잖아. 넘겨주세요. 아, 네, 모두 중국어로 써 있어서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제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한번 전 사실 그 결말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결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좀 이해될 것 같으면서도 알 듯 말 듯한 그러한 결말이더라고요. 뭐 이게 전 처음에 그 마지막에 졸업 앨범을 보면서 그 게르미는 한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옆에가 주걸륜이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사실 볼 때. 아 그래 뭐 아 그래 주걸륜 5번 봐야 되는. 아니, 전 사실 주걸륜을 찾았거든요. 그 앨범에서. 근데 주걸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알아보니까 그 옆에 있던 산의 총각이 주걸륜이라는. 사진이 근데 정확하게 주걸륜처럼 나오진 않았어요. 네, 주걸륜 사실은. 같지는 않았어요. 네, 주걸륜이지만 근데 20년 전에 뭔가 이런 졸업식의 빛발의 사진 느낌이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보는 순간 아 주걸륜이네 이랬는데 그거는 근데 그게 현실일까요? 아니면 뭔가 상상 속의 그런 환상일? 그런 건 따지면 안 돼. 그건 이제 열린 결말이라 그래가지고 내버려 두는 거지. 그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골치 아픕니다. 네, 저 아직 저 어린애들의 저런 그럼 본인이 원하는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뭡니까? 본인이 아니 어쨌든 결론이 굉장히 좋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주걸륜 아버지예요. 아버지 굉장히 다 희극인 해피엔딩인데 아버지만 비극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아버지. 이제 못 돌아오게 되니까 많이 사셨잖아. 미래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돌아감으로써 야 많이 그러네. 아니야. 아니야 그 말 취소해야 돼. 많이 산 건 없어. 내가 겪어보니까 아이 나는 그 호상이란 말도 너무 싫더라고. 그죠. 겪어보니까 아. 많이 산 건 없는 거야. 아. 더 사실 수 있으면 더 사시는 거지. 그러네요. 취소하세요. 내가 실수를 했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튼 주걸륜보다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아빠가 솔직히 과거에 실수한 거 아닙니까? 맞아. 그렇죠. 잘못했잖아. 그 큰 실수를 넘어갈 뻔했네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밀을 이렇게 누설한 거잖아요. 누설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없는 비밀이란 그러한 영화 제목이랑도 어떻게 좀 조합되기도 그래서 하고. 저는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게 과연 그냥 나는 과거에서 왔어 이것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일까? 그게 아니라 뭔가 각자만 나름의 뭐가 있는 거죠. 그 영화 올드보이에서 또 그런 비밀의 누설이잖아요. 사실은 비밀도 아니지만 이상한 올드보이였나요? 소문을 꼬리를 물어가지고 결국 이제 막 쟤하고 뭐 그랬대라고 하면서 시작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아빠의 잘못도 사실 만만치 않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가 되게 좀 큰 실수를 저질렀다.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버지들은 언제나 실수를 저지르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가 아니, 나- 됩니다. 갑자기 딴 얘기인데 정말 잘 영화를 나 이거를 딸이랑 같이 봤거든요. 근데 정말 잘 보다가 정 빠져들면서 보더라고. 딸도 딸이 있었어? 뭐 나오면 할 수 없지 뭐. 누구랑 봤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수습이 안 되네. 그냥 통째로 잘라야 되겠다. 근데 정말 거기서 격분을 했어. 아빠의 그 비밀 맞아. 토로하는 부분에서 격분하더니 얘가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정말 학교의 문제가 이거라. 초등학생인데 초딩 아니에요? 초딩? 초딩인데. 세상에. 근데 다 정말 선생님들이 문제라고. 막 이런- 저도 되게 화났어요. 그죠? 물론 아빠가 아기가 있어서 한 건 아니지만 그 뒤에 그 반장 같은 아이가 쪽지를 받은 다음에 하는 행동들은 그 딸의 말처럼 늘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일부잖아요. 그걸 빌미로 애들을 괴롭히고. 저도 그 아빠의 실수가 좀 적지 않은 모티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그 아이가 고립되잖아요. 엄마조차도 설득할 수 없는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혼자 고립돼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그 굉장히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그 장면이 인상 깊었죠. 씁쓸한데 그렇게 고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아빠를 당시에 학교의 문제를. 밖에 그런 사건이 진짜 있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 시간을 파는 상점인가요? 그런 그 청소년물에서 그런 누설이나 소문 때문에 자살하는 장면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의 비밀이라는 게 멀리 가면 사실 크지 않은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서로 지켜주냐, 네가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해줄 수 있냐, 이것이 우정을 다지고 그 시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별건 아니지만 나의 귓속말을 네가 귓속말로 담아두냐, 이것이 정말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한창 유행했던 게 메모, 거기 보면은 왜 주인공들이 7시에 만나자 이렇게 한글로 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아듣는 게 싫어가지고 친구들끼리 암호 용지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 저거는 니은 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양을 바꿔서 그 바꾼 모양으로 메모를 보냈어요.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그래서 그 글자의 약속을 알고 있는 애만 해독할 수 있도록. 여자애들끼리. 그런 걸 했던 걸 보면 국정원한테 가면 다 걸려. 그러게요. 이제 국정원은 해외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것에 그 생각을 해보면 그 누구를 좋아하는 것부터가 비밀이잖아요. 은밀한 마음이 품어지는 거, 타임슬립도 비밀이고, 사실은 아버지의 실수도 사실은 누군가의 비밀을 폭로하는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 비밀이 폭로돼서 상처받은 누군가가 또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라. 또 피아노도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 왜 피아노 밑에 있던 그 악보가 그런 역할을 했을까, 이런 생각. 100년 된 건물 속에 그 모티브가, 저는 근데 그 피아노 밑에 악보가 약간 모티브는 약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우연히 내려가서 봤는데 오래된 악보가 있었고, 그렇게 마법 호그와트에나 있을 수 있는 주술의 글들이 써 있었던 거, 그건 조금 약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비밀을 모티브로 하는 다양한 퍼즐들이 있어서 20대 아이돌 같은 가수가 만든 영화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시나리오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주걸룬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가 굉장히, 이 친구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전.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 자체가 이제 주걸룬이 관객들한테 말하고 싶은 비밀인 거지.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자기가 겪었던 이 전체가 비밀인 거야. 이 스토리 자체가 비밀인 거야.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났고 누구랑 배틀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비밀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당시에 10년 전에 자기가 고등학교 생활을 했을 때 겪었던 비밀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화양연화에서 거의 캄보디아 가지 않습니까? 뭐죠? 캄보디아에 가서 구멍에다가 대고 비밀을 봉인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주걸륜은 비밀의 봉인을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한테만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관객들한테 그런 이제 메시지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은밀한 이제 따돌림이나 상처, 폭력이나 첫사랑.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어적인 걸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영원히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을까? 뭐 이런. 관객들을 향해서, 스크린 앞에 있는 관객들을 향해서 비밀을 봉인하는 것처럼 우리끼리만 알자 이렇게 관객과 자신을 이제 공모 관계로 만드는 거죠. 그 영화의 스토리텔링을 보면은 그 누구였죠? 마이클 그 사람이 썼던 책을 보면 관객과 감독이 공모하는 방식이 있고, 이제 감독은 배우는 알고 있지만 감독이 관객을 모르는 방식이 있고, 관객은 다 알고 있어서 조마조마하지만 배우는 모르는 뭐 이런 방식. 네.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감독이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이냐, 누가 누구를 속일 것이고 누구를 마음 졸이게 할 것이냐, 그것도 스토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릴과 서스펜스를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누죠. 재밌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나네. 이게 한국에서 리메이크 됩니다. 아, 지금 내년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발표했는데 그 판권을 이제 사왔어요. 판권을 사놓고 시나리오를 한국판 시나리오를 다 완성을 해놓고 지금 이제 감독을 찾고 있다. 그런 얘기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지용, 허진호. 허진호 사랑 이야기니까. 네. 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 뭐 예정은 2018년 예정이에요. 올해 이제 아마 네. 찍겠죠. 크랭케인 하면 네. 우와. 내년쯤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일 기대되는 그런 계륜미 역할 그리고 누가 참 나도 캐스팅될지 주인공이 누굴까? 이 피아노 배틀 진짜 가능한 사람이 있을지. 그럼 뭐 박보영, 박형식, 뭐 주상욱, 차예련, 뭐 박보영 나왔다고 들었다. 네. 네. 뭐 주상욱은 이런 있지. 그런 네. 이제 또 따지고 있나 봐요. 그렇게. 네. 네. 박보영은 정말 최근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 가속 스캔들 모두 다 되게 러블리하죠. 근데 배틀을 잘해야 될 거든. 피아노를 남자 잘 쳐야 될 텐데. 인기 많을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2008년 국내 나왔을 때보다 2015년도에 이게 재개봉하면서 그때 더 퍼진 게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관심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008년만 해도 이런 예술 영화 만약에 장르로 분류가 됐다고 하면 이걸 찾아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때여서. 근데 그게 홍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대만 영화로 홍보를 하면 제가 기억하기에는 주걸륜에 대한 홍보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겠지. 4살 때부터 피아노 치고 얘가 연출하고 감독하고 뭐 주인공으로 나온다 이러면서 그게 좀 관심을 가지면서 나 역시 영화관 가서 본 거거든요. 그때는 그때 영화관 가서 본 거니까 그렇게 끌었다가 막 유튜브 이렇게 좀 많이 확산된 거는 2015년도에 이거 다시 재개봉되면서 막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글들 보면 15년도에 재개봉한 걸 보고 쓴 글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러니까. 퍼질 속도가 많을 때니까요. 15년. 와. 그 대만의 학창 시절을 다룬 영화로 또 유명한 작품 하나가 있잖아요. 그 시절. 아까 잠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그랬던 소녀. 좋아했던 소녀. 전 제목은 들어봤지만 아직 보지는 그것도 못했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또 도전해보니.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제일 깔끔하다. 세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난 좀 개인적으로 그 영화는 영화적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러세요? 근데 그것도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그게 어린 애들이. 유독하 나오고. 미안합니다. 젊은 분들이. 젊은 분들. 네, 젊은 분들이 좋아하죠. 유독하 진짜 직접 만나고 막 이런. 그 나의 장면. 소녀시대에도 유독하 나오지 않나요? 그게 그거예요? 네네. 근데 전 나의 소녀시대도 사실 스토리 구조가 좀 드라마라서. 그러니까 인생을 몇십 년을 다 길게 보여준 거는 솔직히 조금 감흥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말할 수 없는 비밀은 딱 그 시기에 맞아요. 집중을 해서 더 몰입할 수 있고 더 땄는데 아까 소녀시대나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뭐 찾아가고 다 막 이런 거 아니야? 맞아요. 몇십 년 결혼하고 뒤에서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영화 책사님 왜 이러세요? 우리나라의 순정 만화가 대부분 그런. 아니 뭔가 이게 초점이 그냥 그러니까 뭐 기억은 기억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추억은 추억대로. 예.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다시 이제 이번에 볼 때 보면 둘이 피아노 치는 장면이 제일 예쁘면서 둘이 그때 대화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오늘 차이나 그거예요? 남아가 그겁니다. 나랑 통했네 그러면 나는 쇼핑 거기서 말씀하시네. 쇼핑 얘기. 쇼핑 얘기. 쇼팽이 그 여인 네. 조르드 상드와의 그 초상화 같이 나오잖아요 옆에. 그렇죠. 10년의 그렇죠. 예, 10년의 벽에. 사랑. 그래서 뭐 내용이 내가 뭐 10년을 함께했다. 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헤어졌잖아 이렇게 끝나는데 이제 누가 남자가 말하는 거가 10년도 충분했다고. 그렇죠. 제가 그걸 준비해 예. 왔는데 먼저 어머, 한국어 그랬구나.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한마디로 넘어가네 나는. 난 이게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랑을 내포한 게 여기 이제 헤어짐을 내포하긴 네네. 했지만 네. 그냥 영화에서 사랑 얘기 집중하려면 이렇게 가야지 더 그렇죠.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대목이. 저랑 통했네 그러면. 근데 나는 두 이 분- 장면이었는데 저는. 두 분이 기억나시나요? 한번 기억으로 당연하죠. 10년 발음 어려운 것 같은데. 먼저 한국어 버전. 예.
가보자면 어떤 대목인가 그 쇼팽의 그 초상화를 보고 그 여자가 그 주걸륜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쇼팽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야. 그러니까 두 사람은 10년을 함께 했지. 근데 결국은 헤어졌잖아. 하지만 10년도 충분히 긴 시간이야. 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멘트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10년도 충분히 긴 시간이야. 우리 감성이 비슷하지? 네. 저는 10년은 충분히 길지 않다고. 그 오늘 차이나는 한마디입니까?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10년도 충분히 긴 시간이야. 아, 네네. 사실은 다 하면 좋겠지만 이 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도 네 줄 다. 그러면 한번 읽어주고 마지막 것만 네, 마지막만. 네. 네. 샤오유가 肖邦最爱的女人呐，他们在一起10年了。周杰伦，最后还不是分开了？可是能够拥有10年也已经很长了呀。 이걸 다 어렵다. 하진 않습니다. 네. 3개월이란 점을 충분히 감안해 드려서 싼 거 위에. 싼 거 위에를 맨 뒷문자도 긴 거 같아. 사실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제가 네. 쉰 여성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可是 뺍시다. 可是 하지만 可是 빼고. 能够拥有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넌 能够能够拥有 拥有 拥有가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10年也已经很长了呀. 어렵다. 能够拥有10 넌거 年 용 也已经很长了呀. 네, 오늘의 차이나는 한마디는 이겁니다. 끊어서 한 번씩 다시 해줘야 될까요? 예, 10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긴 시간. 뒤에서부터 끊는 게 좋습니다. 중국어 문장은 앞에서부터 끊지 말고 뒤에서부터 끊어주는 게 좋아요. 很长了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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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도 그것도 하나의 그냥 말이 되거든. 네네. 길다고요. 네. 很长了呀 이런 뜻이니까. 해보세요. 很长了呀. 죄송합니다. 어머. 우리 갑자기 자영업 바뀌었어. 꾹꾹이가 갑자기 선생님의 불량 욕심이 갑자기 나신 겁니까? 很长了呀. 헌장러야. 已经很长了呀. 已经很长了呀. 이게 하나하나가 다 말이 되거든. 앞으로 붙여가는 게. 已经很长了呀. 이징은 뭐야 이징? 이미. 아 이미. 벌써 이미. 已经很长了呀. 이징 헌장러야. 也已经很长了呀. 예 이징 헌장러야. 也已经很长了呀. 예 이징 헌장러야. 拥有也已经不是10年也已经很长了呀. 10年예 이징 헌장러야. 10年也已经很长了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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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拥有10年也已经很长了呀. 拥有10年 가지다. 拥有10年也已经很长了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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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能够拥有10年也已经很长了呀. 넌거 바뀌었어. 거의 도전.能够拥有10年也已经很长了呀. 우리는 문제야 중국어예요. 문제야 중국어. 뒤를 막 쥐어가면서. 마지막이에요. 네네. 能够拥有10年也已经很长了呀.能够拥有10年也已经很长了呀. 能够拥有10年也已经很长了呀.能够拥有10年也已经很长了呀.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한번 갈까요? 아니 그래서 긴 중국어 문장을 배우는 방법은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붙여가는 훨씬 난 거예요. 아니 왜냐면 다 말이 되거든요. 很长了呀 말이고 已经很长了呀也很长了呀10年也很长了呀10年已经也很长了呀能够拥有10年也已经很长了呀能够10年也已经很长了呀 이게 다 말이 되거든. 네. 근데 앞에서부터 하면 말이 안 돼요. 能够 이징 말이 안 돼. 순이 다르잖아요. 딱 반대되죠. 뒤에서부터. 아니 반복하기 쉬운데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네, 뒤에서 편하게 했던 좀 말들이 익숙해지네. 독립적으로 말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익하다는 거지.
전 따라하는 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하는 게. 한번 아니.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그럼. 우리가 묻혀가야지. 그러니까 아까 我爱你 이런 말 있잖아요. 간단한 말이지만 니爱你 我爱你 이렇게 나가는 게 낫지. 我爱你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네요. 그러네.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죠. 어순이 같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꼭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100%안 가잖아요. 절반은 100%는 안 맞고. 가대. 100% 아니던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국에서 자영업에게 반기를 드시고 한국에서 낙어 잘한 분들이 아니라고 괜찮습니다. 막. 네, 괜찮습니다. 한국인과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오늘 차이나는 그러면 한 장면의 이 대사를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뭐. 네. 能够拥有10年也已经很长了呀. 이건 원어 삽입. 네, 맞아요. 오늘로. 그럼 저희도 뭐 슬쩍 넘.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어디쯤 15분? 아니다. 중간쯤이에요. 25분 정도에 나와요. 네네네. 제가 분을 기억해 와서. 谈了1个半小时也已经很长了呀. 타 뭐야? 타는 오늘 꿍꿍이, 꿍꿍이 중국어 열차 잘하네. 탔습니다. 열차 탔어요. 중국으로 가는 열차 탔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리 1시간 반 얘기했는데 네. 충분히 긴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알아들으려면 멀었지. 충분하다. 이건 알아듣겠네요. 헌 장러야. 很长了呀. 헌 장러야. 와, 헌 제가 장러야. 已经很长了呀. 대지진의 그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참 엄청난 발전을 했네요. 야, 자영업이 오니까 이렇게 부드러워지는구나. 예, 아니. 저희는 뭐 지난번에는 달라졌어. 거의 화양연합 때는 저희 대화가 사랑과 전쟁이었다고. 신여성과 신세대와 뭐. 거의 뭐 지나간 것과. 화양연화는 40대 이상 청취자분들이 들어주시기를 추천합니다. 거기서 네. 써놓을까? 연령 표기까지. 40금. 전 적극 찬성합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비밀은 19금인데 19세 이상은 못 듣는 거야. 19세 이하만 듣는 거고. 나는 참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그 중국어도 좋았었던 것 같아. 이게 딱 싼 거 위의 수준인 것 같아. 不能说的秘密. 뭐예요? 秘密. 미미. 미미가 비밀. 비밀이에요. 미미. 뿌렁. 그 한자 그대로. 아니 이것도 뒤에서부터 하라고. 미미. 혼나. 说的说的秘密. 수어더 미. 不能说的秘密. 이름 다 말이 된다고. 그럼 훨씬 따라하기 쉽네요. 이걸로 합시다 그냥. 이것도 해요. 이것도 말할 수 없는 오늘 비밀.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네, 한 번 더 하죠. 秘密. 미미. 说的秘密. 说说的的秘密. 하나 더 끊으면 能说的秘密. 能说的秘密. 한국 말할 수 있는 비밀. 不能说的秘密. 不能说的秘密. 그러면 말할 수 없는 비밀. 딱 싼 거 위의 수준이 이거였네. 딱이네. 딱이었지. 미안해. 차이나는 한마디까지 내가 치고 들어가가지고.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치고 들어오면 우리 자영업 할 게 뭐 있나? 아유 할 게 많죠. 아니야. 존재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거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주거 관련 얘기도 나왔고 대만 영화가 지금 이제 요즘에는 개봉된 게 없죠? 있습니다. 카페 기다림 그대 기다리는 그게 뭐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제목이 어제인가 게름이 나온 영화 아니죠? 어제 아니 기다렸습니다. 5월 11일 날 개봉. 어제 개봉했습니다. 네. 카페 한 사람을 기다리다. 카페 한 사람을 기다리다. 네. 제목이 굉장히 코미디고요. 이것도 뭐 그런 거 같은데. 판타지성도 있는 것 같고 귀신 제목- 같은 것도 나. 그래요? 도깨비 같은 분위기. 배경은 카페. 배경 카페고. 순간은 커피 프린스인가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갔는데 그 안에 나오는 이제 소재들은 귀신 같. 역시 또 나와요. 거기도 네, 영혼과 이렇게 나왔어요. 당 이거는 그렇답니다. 카페. 예. 떵 이거 뭐였는데? 당 이거는 카페. 떵 이거런 카페. 나의 소녀시대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대만 영화를 또 관심 있게 보게 해준 말할 수 없는 비밀. 오늘 나름대로는 또 돌아온 자영업과 함께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순했던 어떤 하나의 알맹이가 굉장히 좀 깨알같이 부서지면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지는 우리 차이나는 무비만의 아주 개성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다들 네, 그러면 영화 속에 숨겨진 중국의 매력과 마력에 빠지는 시간 차이나는 무비! 무비!